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건데요. 교육 대개혁 요구 100만 서명 운동 관련 문건입니다. 아, 네. 그 교육 대개혁 국민운동본부 준이라는 곳에서 시작한 거죠? 네, 맞아요. 아직 준비 단계인 단체인데 대한민국 교육의 어떤 근본적인 틀을 바꾸자 이런 7가지 요구안을 내놨습니다. 목표는 100만 명 서명이고요. 100만 명이요? 와, 목표가 상당히 크네요. 그렇죠. 이 문건을 보면 현재 교육 시스템이 너무 극단적인 경쟁만 부추기고 있다. 그래서 소수 엘리트 중심 사회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진단을 하고 있어요. 경쟁 문제는 정말 오래된 이야기긴 하죠. 네. 특히 자료에서는 최근 비상계엄이나 탄핵정국 같은 사회적 혼란까지 언급하면서요. 이런 문제의 뿌리에도 결국 교육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진짜 민주공화국을 만들려면 교육부터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교육을 사회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보는 거군요. 네, 단순히 성적 줄 세우기를 넘어서서 뭐랄까 협력하고 나누는 가치를 배우는 교육으로 가자.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네, 그 접근이 상당히 흥미롭네요.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을 교육 시스템과 직접 연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냥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7가지 개혁 과제를 딱 제시했다는 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걸 교육계 내부 논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시민 100만 명 서명, 이런 풀뿌리 운동으로 실제 정책 변화까지 이끌어내려고 한다는 점에서 좀 주목할 만하죠. 그렇죠. 교육을 사회 전체 개혁의 어떤 청사진으로 제시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들이 내건 교육 대개혁 7대 과제가 뭔지 그 핵심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전체를 다 보긴 어렵겠지만 좀 핵심적인 거 몇 개만 짚어볼까요? 예를 들면 그 학교 서열화 해소하고 대입제도 개선하자는 요구가 있던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문건을 보면요. 현재 입시 중심 교육이 학생들을 너무 극심한 경쟁으로 내몬다. 그리고 삶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한다. 뭐 이런 비판이 먼저 나오고요. 그렇죠. 맨날 점수, 등수 얘기니까요. 네. 그래서 학교 이름이나 시험 점수만으로 학생들을 줄 세우는 방식에서 이제 좀 벗어나자. 학생들의 어떤 전인적인 성장, 그리고 협력의 가치, 이런 걸 존중하는 방향으로 대입제도뿐만 아니라 교육 전반을 바꿔야 한다. 뭐 이런 주장으로 읽힙니다. 아, 그러니까 점수 경쟁보다는 과정이나 성장을 좀 더 중요하게 보자. 이런 거군요. 네, 그런 맥락인 거죠. 그렇군요. 또 좀 눈에 띄는 게 6번 과제인데 윤석열 정부의 인공지능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 같은 특정 정책은 폐기하라. 이런 요구가 있어요. 왜 하필 이 정책을 딱 집어서 반대하는 걸까요? 글쎄요, 이 운동의 기본적인 기조가 아까 말씀하신 과도한 경쟁이나 서열화에 대한 반대잖아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마 이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이 좀 기술 중심으로만 흘러서 교육 격차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거나 혹은 표준화된 컨텐츠 때문에 교육이 너무 획일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 기술 도입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군요. 네. 그리고 또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현장 준비 없이 너무 빨리 추진되는 정책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이 운동본부 측의 주장입니다만. 현 정부 교육 정책 방향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죠. 경쟁 완화, 특정 정책 반대 말고 또 주목할 만한 지점이 있을까요? 교사나 청소년의 정치 기본권 보장 요구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이건 교육 현장의 민주주의와 바로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민주주의요? 네. 지금 현재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이나 활동이 법으로 상당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청소년 참정권 문제도 계속 논의 중이고요. 맞아요. 아직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요구는 교육의 주체들, 그러니까 교사나 학생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학교가 진짜 민주주의를 배우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걸로 보입니다. 아, 학교 안팎에서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실제로 누리게 하자 이런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요구들이 단순히 교육 문제만은 아니네요. 사회 전반의 어떤 민주주의나 평등 같은 가치와
굉장히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그거예요. 교육을 단순히 지식 전달 수단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고 싶은 사회, 그러니까 더 민주적이고 더 협력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어떤 근본적인 토대로 봐야 한다. 거의 이런 선언에 가깝죠. 특히 그 극단적인 경쟁 교육을 끝내는 것을 민주공화국 건설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시각, 이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네, 이분들은 이제 100만 명 서명이라는 시민의 힘을 모아서 다음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에 이 7가지 요구를 반영시키겠다. 이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고요. 네.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제안들이 우리 교육이나 또 우리가 바라는 미래 사회 모습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이 운동은 교육의 패러다임을 경쟁에서 협력으로 바꾸자고 제안하는데요. 이게 정말 실현되려면 정책 변화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사회나 교육 현장에 정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 경쟁 문화를 넘어서기 위해서요. 우리 각자의 인식이나 문화 속에서는 또 어떤 근본적인 성찰과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